그러면 최은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께서 5에서 11세 기초접종 그리고 12에서 17세 3차 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주의 확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월 2주차 전체 확진자의 25.5%가 18세 이하이고 5세에서 11세 소아의 누적 발생률은 10만 명당 22,162명으로 전체 인구 발생률인 12,019명에 비해 높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정점 시기를 지나면서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발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소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가와 코로나19 백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7일 5세에서 11세 소아에 대한 기초접종 계획과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5세에서 11세 소아에 대한 기초접종 계획입니다. 소아는 코로나19 감염 시 성인에 비해 무증상 또는 경증 비율이 높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5세에서 11세 소아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5세에서 11세 소아용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 90.7%의 유증상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이상 반응 사례는 경증이며 중대한 이상 반응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임상시험의 안전성, 면역원성, 유효성 결과를 근거로 62개 국가에서 5세에서 11세 소아 접종이 시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5세에서 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5세에서 11세 소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고위험군은 만성 폐, 심장, 간, 신장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억제제 복용 등의 면역 저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중인 소아 등이 있겠으며 이외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소아의 경우에도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다음은 12세에서 17세 3차 접종에 대한 계획입니다. 12세에서 17세 확진자 증가 규모는 성인과 유사하나 일평균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869.5명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주가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고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12에서 17세의 중증화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성인에 비해 낮지만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면역 저하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중증 진행 및 사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12,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을 다음과 같이 권고드립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을 가진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에서 17세의 경우에도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율적으로 3차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등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문과 이상반응 대응체계 등을 세심히 챙겨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소아에게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세에서 11세 접종에 앞서 의료인용 접종 교육을 이수해 주시고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와 최신 연구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예방접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근경 청장께서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된 방역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늘은 5에서 11세 기초접종과 12에서 17세 3차 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접종의 필요성과 시행 계획, 당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에서 11세 소아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한 12에서 17세 청소년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에서 11세는 현재까지 약 70만여 명이 확진되었고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70% 그리고 사망자의 50%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경우는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인되었고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12에서 17세는 현재까지는 48만여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사망자는 2명이 보고되었고 위중증 환자의 92%, 사망자의 2명은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총 4명이 확인되었고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에도 대비하기 위해 접종 가능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아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에서 11세 소아 기초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에서 11세 접종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백신에 비해 유효 성분이 3분의 1 수준으로 별도로 제조된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합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지난 2월 23일 식약처가 허가를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5에서 11세 접종을 시행한 미국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보면 5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약 870만 건의 접종을 시행한 결과 0.05%인 4,300여 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되었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으로 보고하였습니다. 5에서 11세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7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까지이며 주민등록상 대상자는 약 307만 명입니다. 앞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공고해 주신 것처럼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일반 소아는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 신질환, 그리고 신경근육질환과 당뇨, 비만, 그리고 면역 저하자 등 기저질환과 면역 저하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는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 접종을 완료할 것을 공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서 WHO와 외국 등의 공고 사항 등을 참고하여 8주 간격을 원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일정은 백신 도입과 또 식약처의 품질 검사 일정을 고려해서 오는 3월 24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기간은 약 1,200개소의 소아 접종 전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경험이 많고 또 소아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역량, 또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접종 술기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접종 기간의 목록은 3월 14일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 접종 초기 약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조사 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11세 소아 접종의 경우에는 안전접종과 또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반하여 접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2에서 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대상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이며 생일이 지난 201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입니다.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공고하며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겠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하며 면역 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3월 21일부터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대상 3차 접종도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접종 초기 1,000여 명에 대해 이상 반응에 대한 능동 감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RNA 백신 접종 간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 1, 2차 권장 접종 간격을 3, 4주에서 8주로 조정합니다. 접종 간격을 연장할 경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5세 이상 접종자의 1, 2차 접종 간격을 4에서 8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 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 명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일이 1차 접종 완료 후 8주 후로 일괄 예약이 변경됩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2차 접종이 예약되신 분들은 긴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변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학적인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의 허가 범위인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까지 접종을 당겨서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심근염을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심근염의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적용 대상 질환을 7종에서 11종, 11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대되는 5종의 이상 반응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척수염, 그리고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 그리고 mRNA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얼굴 부종, 안면 신경마비 등 5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피해 보상을 신청하신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소급하여 적용하며, 아직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 신청 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극복하고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미접종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인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격리병상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충으로 확진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50%가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입원 중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3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하게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유행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을 향후 방역 대응과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간 염증 증후군 감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부터 감시를 해온 결과 2022년 2월까지 총 19건의 다기간 염증 증후군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심 사례로는 56명이 신고되었지만 사례 판정을 거쳐서 판정이 완료된 37건 중에 부합 사례가 19명이었습니다. 19명 모두 임상경과는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에 확진자 발생의 급증과 함께 18세 이하의 확진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다기간 염증 증후군 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은 의심 사례 발생 시에는 감시 체계를 통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시 확진 판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의 판단 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동일하게 진료와 상담,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7,588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에 평가 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 바로 안내를 받게 되고 격리와 재택 치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고 유증상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먹는 치료제도 처방으로 연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 관리 지연을 방지해서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와 신속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또한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의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 기준도 조정하여 1 지원 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하여 4만 5천 원으로 조정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겠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3월 16일 수요일부터 이번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